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택의 여왕 스테파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 해요.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죠? 배가 뒤집히면 침몰이에요. 침몰이 되죠. 자, 비행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뒤집히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생각의 전환이라고도 하죠. 오늘 스테파니의 선택은 역발상으로 하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일이어도 거기서 멈춥니다. 자, 그러면 제 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요. 소득이 들어오는 걸 멈추니까 거기서부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과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톱을 시키니까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톱이 된 상태에서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찾는 전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잘 감지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낭패보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 트렌드와 흐름, 경제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데려갈 수 있을까를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전제 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하는 일로서는 제가 만족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아, 더 이상 기쁘지 않아. 그랬을 때 저는 모든 걸 멈추고 시간과 돈을 일단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청담동의 왁싱샵, 그 왁싱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을 땁니다. 국가 자격증도 투자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는 시간과 노력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저 역시도 제가 뭐 1년 동안 해야지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 노력을 하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보니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또 읽어야 됩니다. 내가 1년 후에 땄는데 1년 전에 계획했던 거를 1년 후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따고 난 다음에 일단 모든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시장을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수요는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급이 없는 왁싱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를 왁싱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왁싱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슈가링 왁싱을 할 건지 하드 왁싱을 할 건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또 본인의 취향이기도 하고요. 어떤 본인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사업 마인드와 이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왕이면 가장 안전하고 나라면 나는 이거를 받겠어 하는 걸로 저는 항상 비즈니스의 툴을 잡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내가 최고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이 투자가 되죠. 시간이 투자가 되죠. 노력이 투자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집에서 가깝고 내가 이동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수업받기 수월하고 좀 경제적으로 조금 그 비용이 저렴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멀어도 비싸도 내가 이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판단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배워서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은 슈가링 왁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슈가링 왁싱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를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조금 투자해서 일단 샵앤샵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제대로 한번 차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야, 비즈니스라는 건 한번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석을 단단하게 세우고 정말 내가 향후 10년, 2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비즈니스의 발판을 나는 내가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두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항상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우선 그 공간에 제가 행복해야 하고요. 제가 행복하면 고객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왁싱이라는 아이템에 고객이 가장 무엇이 절박하게 필요할지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옷을 다 벗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샤워를 시켜야 돼요. 샤워를 하고 또 케어를 하는 중간에 볼일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렇게 내 고객을 그렇게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내 고객이 정말 안에서 원스텝으로 모든 걸 다 정말 너무도 쾌적하게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그 또한 또 후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고객이 나만큼 소중하고 나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들을 나는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점포를 얻을 때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데 정말 노력과 시간과 발품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00군데가 넘는 데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청담 이 로지 슈가링 자리를 제가 초이스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내가 본 여러 군데에서 여기가 얼마고 보증금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물론 이 가성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고객에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도 그 두 가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쾌적성과 환경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은 개의치 않고요. 다만 월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을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이 점포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곳인지,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외지지는 않는지, 고객들이 늦게 케어를 받고 돌아갈 때 외지거나 험한 곳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주차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발렛을 고객들한테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월 주차를 지정해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부담 없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한 달에 단 한 명이 차를 갖고 오더라도 제가 그 한 달 주차료를 지불하면서, 그것도 투자죠, 지불하면서 저는 고객한테 지출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했죠. 역발상에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벌고 싶은 만큼 제대로 아이템을 찾아서 제대로 자기 개발을 한 후에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요, 돈은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내가 존경받고 싶어. 그 존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 존경받을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윗사람으로서 존경받기도 없는, 스스로 그 풍요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있는 풍요지 물질이 정말 저보다 부족해서 풍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존경을 하는 거고요. 존경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설사 금전이 오고 가더라도 그거는 절대 존경할 수 없는 대상밖에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역발상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면 행복은 저절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생일날 여러분들은 생일 축하를 받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고객들이 있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저는 살아올 수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저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한 해를 저는 너무 감사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생일이 되면 저는 한정식집을 예약을 합니다. 한정식집을 예약을 하고요. 거기서 제가 딱 부를 사람을 이미 1년 동안 저에게 정말 마음을 나눠주고 가치를 나눠주고 믿어주고 그런 사람을 10명 정도를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의 그분들에게 맞는 선물을 센스 있고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 않은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10명인데 15개를 준비하냐고요? 선물은 펼쳐보게
그 자리에서 펼쳐보는 게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펼쳐봤을 때 이거 너무 예뻐. 어디서 이런 걸 샀어? 나 이거 하나 더 주면 안 돼? 우리 딸 생각난다. 이거 내 동생 하나 챙겨주면 좋겠다. 그걸 대비해서 저는 15개를 준비를 합니다. 딱 10개밖에 준비가 안 돼서요. 없어요. 어떡하지?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준비해 드릴게요. 제 사전에는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저는 선물을 15개를 준비를 해서 아주 최대의 예쁘게 다 들고 가도 너무도 행복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쇼핑백도 리본도 물론 그냥 금방 찢어서 풀어볼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손에서 거기까지 고객들 제가 초대한 분들께 전달되기 전까지 저는 그 행복을 제가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선물을 15개를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한정식 집에서 이제 코스로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란 국죽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그렇게 미리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선에서 중간 정도로 저는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초대받은 고객들은 오늘은 김일영 대표가 이렇게 오늘 이 날씨에 맞게 이 분위기에 맞게 이 석식에 맞게 저녁 이 식사 기온과 지금 이 계절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어떤 그 정도만 느낄 수 있게 제가 식사를 중간급 정도로 이미 다 예약을 해놓고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까지 다 정해줘요. 여기저기 해서 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말이 없는 고객들은 제 앞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좀 말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저 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저쪽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살릴 수 있고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기 전에 제 생일 전에는 오늘 아들이 엄마 생일인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 녀석 이거 안 되겠는데? 딸은 어떻게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오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느라 바빠서 애들 생일을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존경받을 행동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엄마한테 감히 생일을 안 챙겨?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이 다운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죄책감도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늘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걸맞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생일 때 또는 연말에 한 번 제가 1년 동안 번 것 중에 그 파티를 해서 100만 원을 쓴다 한들 그것이 아까울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로부터 온 어떤 마음과 가치와 정성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제가 다시 그 행복을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발상은요. 내가 생각을 전환하는 데서부터 돈도 벌 수 있고요. 존경도 받을 수 있고요. 행복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요. 저의 어떤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의 어떤 일상의 어떤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일영의 최고의 선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